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휩쓴 K컬처.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어떤 피자를 선택해도 우리가 원했던 피자. 요즘 TV 틀면 이런 광고 흔하게 보이죠? 에스파가 나오는데요. 이제 K-팝 스타가 광고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풍경이 됐어요. 그만큼 K컬처가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요. K컬처는 지금 역대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매출, 수출액 전부 다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성공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이 모든 성공이 그냥 우연히 터진 걸까요? 운이 좋았네 하고 끝날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K컬처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K컬처를 그냥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엔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K컬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예술에 투자하는 걸 마치 기업의 R&D처럼 생각하고 팍팍 밀어주고요. 둘째, 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을 길러내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찾아왔을 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대규모 공연장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각적이고 체계적이죠? 특히 사람 키우는 데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8,000명의 새로운 산업 전문가를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노래 만들고 춤추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마케터, 심지어 AI 기술 전문가까지 K컬처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정말 미래가 밝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계획의 바로 뒷면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겉으로는 세계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K컬처라는 거대한 엔진, 그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표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산업 내부에서는 이미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비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업계에서는 K컬처를 이끄는 3대 엔진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엔진, 바로 K-팝부터 살펴보죠. 한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K-팝의 기세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실물 앨범 판매량인데요. 2023년에 정점을 찍고 2년 연속으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작은 둔화가 아니라 K-팝의 황금기가 어쩌면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이나 중국에서 실력이 엄청난 현지 아이돌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K-팝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또 기획사들이 돈이 되는 소수 팬덤을 위한 월드 투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대중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요. 게다가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이러니 창의적인 시도를 하던 중소기획사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 세계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K-드라마. 여기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는 K드라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글로벌 OTP 플랫폼들이 새로 주문하는 K드라마 편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넷플릭스 같은 몇몇 거대 플랫폼에만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문을 줄이면 K드라마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아주 위험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바로 영화입니다. 특히 우리 안방, 한국 영화 시장의 붕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팬데믹 전인 2019년에 2억 명이 넘었던 극장 관객이 2025년에는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우리 홈그라운드가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영화사들은 돈을 벌어서 새로운 영화에 다시 투자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건 그냥 영화 몇 편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K-팝, K-드라마, K-무비 이 세 엔진의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뭘까요?
어쩌면 K컬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의 엄청난 성공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K컬처만의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니까 오히려 그 성공 공식 자체가 글로벌 거대 자본에 흡수되고 여기저기서 쉽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정작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낸 우리는 수익과 IP, 즉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화 미나리나 드라마 성난 사람들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지극히 한국적인 감성을 다룬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인 상을 휩쓸어도 그 제작 시스템이나 수익은 전부 할리우드로 가죠. 이제 K 콘텐츠 성공 공식은 누구나 베낄 수 있는 참고서가 되어버렸고 반대로 한국 안에서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점점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 즉 정부의 원대한 야망과 산업 현장의 취약한 현실은 K컬처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K컬처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이 무너지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고 창의력은 떨어지고 수익은 밖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정말 모순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는 여전히 K가 붙은 컨텐츠를 원하고 그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K를 만들어내는 우리 산업 내부는 지금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K컬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스스로 만들어낸 성공의 그림자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했던 엔진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서서히 멈추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앞으로 K컬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